EBS 어린이 프로그램 보니 하니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폭행 논란. 지난 10일 한 남성 출연자가 미성년 출연자를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나가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출연자의 발언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영상의 발언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은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폭행에 이어 폭언 논란까지 더해지자 EBS 측은 사과문을 발표. 또 문제의 출연자 2명을 하차시키고 프로그램의 잠정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드러난 미성년 출연자들의 빈약한 인권 실태. EBS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출연자들의 인권 실태,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이 논란과 관련해서 세계 아동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의 박영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동보호단체에서 활동하시니까 이번 논란에 더 관심 있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이번 사안을 보면서 이제 실제 폭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논란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아동과 성인이라고 하면 힘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이에게 폭력적인 정황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언어 폭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EBS가 되겠는데요. EBS가 먼저 장난이었다 이렇게 사태를 무마하기에 앞서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을 보호할 책무를 다했는지 그 아동이 안전하게 그 방송을 할 환경이 마련돼 있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무래도 교육 방송에서 TV로 나간 게 아니고 이제 유튜브로 나간 거기 때문에 어쨌든 EBS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것 같은데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 일이 이제 아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동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미숙한 성인보다는 굉장히 미숙한 존재를 보고 아동의 권리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선뜻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게 사실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권리를 우선 성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성인보다 더 권리를 침해당하기 쉬운 아이들을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인들이 먼저 나서서 보호할 조치를 마련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우리 사회에 부족했던 것 같고 특히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너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송사에 대한 아동 청소년 뭔가 보호나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미성년 출연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방송에 마련이 돼 있나요? 저희 방송사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가 이제 경고에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은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과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을 엄격히 이제 조정할 것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놓고는 있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의문이고요. 이제 두 분께서도 KBS의 아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조치나 방안,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짜 기본적인 교육은 저희가 받거든요. 부모의 동의를 받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든지. 근데 깊이 있게 저희가 그러니까 장애인 인권 같은 부분은 입사할 때부터 저희가 항상 집중해서 교육을 받는데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방송사들이 아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이제 조치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마련해 놓고는 있지만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동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좀 빈약한 내용들로만 갖춰져 있고 이제 명확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사실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아동 출연자를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해외에서는 이제 엄격하게 이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 네. 영국 BBC 같은 경우에도 아동의 동의를 일단 받을 때에도 동의를 받을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인터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까지도 고려를 하게 돼 있고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뭐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쿠건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전에 예, 실제 아역 배우의 이제 부모들이 재산을 탕진했던 사건이 있어서 네. 그 실제 아역 배우의 이름 따서 법을 만들고 아동의 노동 시간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뭐 조명에 노출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세세하네요. 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또 뭐 그런 것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사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맞습니다.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뭐 이제 방송과 다르게 유튜브는 제재할 수가 없다라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이들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 실제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는 아동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 실제적인 조치가 또 취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2017년도에 네. 그 유튜브 키즈 채널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빠가 뭐 강도를 분장을 해가지고 아이를 위협한다거나 예. 아니면 실제 도로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벌인 적이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네. 아이들 유튜브 상에서도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을 하고 어떤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세이브 더 치드런 지금 뭐 많은 활동들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과 같은 논란이 이제 논란과 그리고 비난,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난으로만 끝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과 같이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도 많고 또 유튜브와 같이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디지털 매체에도 출연하는 아동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가이드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이들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되겠고, 근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어른들의 시각으로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